안녕하세요. 격리TV 한나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연말정산에 바뀐 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땡스 부탁드리며 1대1 게임 맞춤가해와 매달 진행하는 그룹가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격리TV 채널과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먼저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5년 연말정산을 내년 초에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바뀌었나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크게는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부양가족 조건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했었는데 간혹 그 소득금액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를 미리 막기 위해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소득 금액은 25년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한 사업, 기타, 퇴직, 양도소득 자료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하네요. 다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전부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득 금액 미달로 인하여 부양가족으로 간소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었다고 해도 하반기에 소득금액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꼭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 변경, 추가된 연말정산을 알아볼게요. 총 23가지 항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는데요. 참 많죠. 연말정산할 때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몇 가지만 추려서 알려드릴게요.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비과세 기준이 생겼습니다.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 금액, 즉 자사, 계열사의 재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는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 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금액일 경우인데요. 이걸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과세를 해야 한다는 건데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도 있습니다.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를 금지하고 공통 지급 기준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라면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 제품을 직원이 살 경우 할인하는데 그 직원은 자기가 쓸 목적으로 사잖아요. 그럼 비과세 처리하면 될 듯합니다. 다음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는 15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으로 늘었고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부터는 인당 30에서 인당 4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또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네요. 다음 연금계좌 추가 납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간 1,800만 원의 추가 납입 가능한 것이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과 1주택 고령가구 다운사이징 차익이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차익도 추가되었습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을 명확화하고 증빙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에서 세 번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 취업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 증빙 서류는 장애인 증명서만 가능했는데 장애 아동에 한하여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었습니다. 대출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고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는데 대출 기간을 통한 대환 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보아서 대환 대출도 가능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해줬어야 했는데 대환 대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정비되었습니다. 회사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달라졌는데 이번에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0만원 초과실 기부금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15%였는데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로 추가되었습니다. 기부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었네요. 주택청약종합저축세제 지원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기존 추가공제 부분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가 30%였는데 여기에 추가로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신설된 첫 해로 25년 7월 이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이외에도 추가 및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25년 연말정산 작업하실 때 참고하세요. 만약 이런 격리 업무가 어렵다면 하나라는 격리TV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격리 업무 커리큘럼 수업을 듣고 싶으시면 그룹과외를 신청해주세요. 그룹과외에 참여하지 못하신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격리TV 채널을 방문하셔서 해당 영상을 개별 구매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양식도 개별 구매 가능하며 영상에서 사용한 PDF 파일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격리TV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아닌 문답 형식의 맞춤 수업이 필요하시다면 1:1 개인 가이를 신청해주세요. 만약 격리 고용이 힘든 대표님들은 격리TV에서 제공하고 있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회계 프로그램 도입이나 스타트업의 격리 업무 안정화, 장기휴가 대체 업무 등의 단기 서비스도 가능하고 격리 업무 관련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세요. 더보기 설명에도 이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